박정훈 대령은 국가안보실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안보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전화 와서 지금 안보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해병대 사고인데 해병대에서 하는 게 이게 맞냐? 공정할 수가 있겠냐, 맞냐, 뭐 이런 지금 검토다 생각하고 있다. 최상병 순직 사고를 누가 수사해야 할지 안보실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국방부하고 너희들이 얘기해서 상급부대에서 한다면 뭐 그대로 뭐 따를 거지만 뭐 해병대 수사단은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공정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수사 계획서를 보내보라고 했거든요. 누가 편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결국 수사단은 지난달 21일 수사 계획서를 보냈고 안보실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안보실의 개입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도 전 다시 연락이 와 보고 문건을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보고할 것 좀 보내봐라. 뭐 이러니까 중수대장이 아니 그거는 사령관님 지침을 받든지 수사단장하고 얘기하든지 못 보낸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31일 날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거고. 박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안보실은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 계획서와 수사 결과 보고서 모두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계획서는 박 대령이 스스로 정리해서 줬지만 안보실 실장이나 차장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제 직속 상관한테는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안보실은 또 언론 브리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알았기 때문에 요청해 받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같은 상황을 증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도 새롭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군 검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의 육성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박정훈 대령.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군사보좌관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박 대령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어 김계한 사령관은 VIP, 즉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VIP란 말에 깜짝 놀란 박 대령이 VIP가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박 대령은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계한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에 화를 낸 것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두 번에 걸쳐 수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수석 비서관회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보다 훨씬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습니다. 수사 계획서에는 수사 대상이 몇 명인지 등 수사 현황과 지휘 활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수사 중점 사항, 예정 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초기 단계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의혹에 대해 왜 침묵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들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 하지만 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석 국방장관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는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국민적 이유에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방차관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는 국방장관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로도 번졌습니다. 인권위가 당초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해놓고 정작 긴급 구제 신청은 기각한 데 대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선회한 것 아니냐라는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 국방부하고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긴급 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존 진정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